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4월 22일 대북주의 랠리를 보면은 김정은의 생사 확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살짝 변화된 대북주 환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요거예요. 열흘 때 잠적 중인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랑 그리고 갖은 추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정은이 이번 공식 석상에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그 행사가 매년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한 거는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근데 2008년 이전에 3회거든요. 기점이 되는 거는 2011년입니다. 김정일이 2011년 연말에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기일에만 참석을 하고 딱히 뭐 생일을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니니까 죽은 사람은 기일을 챙긴다라는 관점?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차기 지도자에 관련된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차기 지도자가 진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김정은이 데뷔할 당시에 나왔었던 그 퍼포먼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은,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신격파와 우상화죠. 지금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10살배기라고 해요. 10살 안팎. 아직 한국으로 따지면은 미취학 아동 수준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관점 그리고 시야도 그렇게 넓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네들이 항상 보는 10살 또래 아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의 차기 후계자로 해서 김여정을 떠올리는 겁니다. 김여정을 띄우려고 하면은 권력 승계를 위해서 지위도 바꿨다라고 하는데, 지위를 바꾼과 동시에 사실상 도발을 실행하면서 김여정 중심의 도발을 실행하고, 그리고 김여정을 신격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이 나와줄 거예요. 선전이나.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생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별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는 부분이, 실제로 북한 내에서 북한이 외설적으로 해서 큰 액션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 청와대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갖은 추측들이 계속해서 대북주를 끌어내리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디가 움직이죠? 방산주가 움직이죠. 이 갖은 추측들이 방산주를 올리고 대북주를 끌어내린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김정은 생사에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계속 내놓은 쪽이 방산주 쪽에 베팅을 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어제와 오늘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청와대도 계속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변함이 없죠. 북한 쪽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바로 불이 붙습니다. 오늘 SOC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정확히 종목 업종으로 말씀드리면은 건설과 건자재 쪽으로 해서 많이 수급이 붙었습니다. 이게 수급이 붙은 건지 개인 매수세에 오른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쪽으로 많이 붙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분명히 시작은 철도였는데 철도에서 벌써 건설로 바뀌었고, 건설에서 또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뀔 때마다 항상 대북주라는 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으로 가는 구조인데, 첫 번째 철도, 두 번째 건설, 세 번째는 또 다른 부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순환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고, 뭐 특이사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낙연 테마에서 대북으로 옮겨간 관점도 일부 발견이 됐었고, 재밌는 거는 까뮤 ENC라고 하는 종목이 원래는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여기서 대북 건설 쪽으로 환승을 합니다. 그리고 모엔즈라는 종목도 뭐 질문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본 건데, 모엔즈가 원래 새만금 관련주인데 새만금과 이제 개연 관련주인데 이것이 대북주로 또 옮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인식해 주시면서 순환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음번에 나올 조정도 뻔합니다. 김정은의 생사 확인이 안 된다라는 상황, 그리고 갖은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을 강제로 크게 주고, 개인들이 조금 무서워서 못 따라잡게끔, 못 달라붙게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랠리를 이어가는, 그리고 이전에 뭐 철도나 건설 쪽으로 묶여있게 하고서 새로운 테마를 돌려가지고 개인들을 따돌리는 그런 상황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벌써 철도랑 그리고 건설 부분은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의 나머지 부분들이 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결정적인 걸로는 이제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얼굴을 비치면은 생사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남북 경협에서 한국은 빠져라, 발전과 관련된 거는, 개방과 관련된 거는 미국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해가지고 한국을 배척시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불확실성을 띄울 만한 이슈들 부각시킬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방산주가 움직인다라는 거. 지금 시장은 이미 인버스보다 방산주 쪽으로 해지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이 조정 구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 박스권이죠. 이 상황에서 방산주가 뜰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산주 역시도 해지 역할을 못하고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방산주에 물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 스페코랑 빅텍 빼고는 딱히 강세를 보인 방산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인 방산주는 완전히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고, 대북주의 반대 관점으로 볼 때는 빅텍을 최우선시로 해야 된다. 요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빠르게 설명하느라 좀 빠르게 지나친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 딱히 악재로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진 않을 겁니다. 왜? 어제와 오늘 청와대 입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실히 남북 경협 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말릴 그게 없어요. 걸림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뻥뻥 걷어차고서 가는 게 지금 현재 정부니까 여기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낙연 중심의 정책이 될지, 핵심 정책이 될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핵심 정책이 될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느 쪽으로든 붙어서 간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